내 몸 안에 있는 남성 호르몬을 무시하면 안 돼.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 공룡에 끌리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처음 느끼게 돼요. 아, 내가 사람을 만들 수 없구나. 우리가 지금은 더 쿨한 거야 이러면서 남자아이도 분홍색 좋아하게 만들겠어 이거 자체가 가끔은 우리가 그게 쿨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시대상에 갇혀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도 한번 돌아봐야지만 훨씬 더 균형이 잡힌다라는 거. 남자의 교육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교육자, 그러니까 선생님 최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일하고 계시는 잘하다 남아. 처음 이제 저희 동네에 생겨가지고 간판을 봤을 때는 그 남아가 남자아이란 뜻인지를 몰랐어요. 모르셨죠? 네, 전혀 아무런 관심이 없을 때 그것이 남자아이들만을 가르치는 곳이다라는 걸 알았을 때는 왜 남자냐? 그렇죠. 여자는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살짝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이 시대 이거 되게 민감한 키워드잖아요. 성별 분별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민감해졌죠. 남자아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학적인 그런 어떤 요소들이, 그러니까 미술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불리하게 설계된,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아동미술과 조금 핏하지 않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 이제 계기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엔 제가 아동을 가르치고 싶어서 아동 미술 회사에도 되게 많이 이력서를 뒀단 말이에요. 저 애들 가르쳐보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한 6군데 지원했거든요. 네. 한 군데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오기가 발동해서 한번 연락을 해봤더니 선생님, 근데 선생님은 남자시네요. 저희가 남자 선생님은 죄송하지 안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조금 더 알게 된 게, 아동 미술이라는 게 사실 여자애들만 잘하는 건 아니고 누구나 잘할 수 있고 누구나 재밌게 할 수 있는 영역인데, 남자애들이 이걸 내 영역으로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통계를 보면 남자애들은 미술 학원을 잘 안 다니는 거예요. 근데 굳이 통계 안 내도 미술학원 가면 사실 여자애들이, 네, 여자애들이 많죠. 네. 맞아요. 여자 선생님의 여자아이들이 있는 곳. 맞아요. 이게 만약에 의심스러우신 분들은 쇼핑몰에 가끔씩 미술학원 들어가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살짝 보면 남녀 편성 비율을 보세요. 정말 놀랍게도 한 8명이 있으면 그 중에 7명이 여자애들인 경우가 제일 많고, 그 사회적 통념으로 아이들에게 성별을 가르치는 영역이 좀 많지 않은가에 대한 의견이 있지만, 조금 더 진보되어서 우리가 그런 정치적인 거를 다 빼고 아동을 그냥 있는 그대로 봤을 때 실제로 남자애들과 여자애들에게도 생물학적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 일을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아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자아이인데 누가 봐도 남자아이 같은 성격.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내 몸 안에 있는 남성 호르몬을 무시하면 안 돼요. 테스텔론이 우리 생물학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이 호르몬 있잖아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성의 몸인데 이 호르몬 주사를 맞는다. 그러면 느껴지는 다른 정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실제로 그 호르몬이 주는 약간 정서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남녀로만 사람을 보면 절대 안 되겠지만 남녀가 갖고 있는 이 호르몬의 특질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동을, 사람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사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균형 잡힌 시각을 조금 더 갖고 봐주시면 더 우리가 아이들을 잘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아들을 낳으신 분들이 정말 공감할 포인트가 있는데요. 벌써 뭔지 말도 안 했는데 벌써 공감이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너 남자니까 뭐 좋아해야 돼, 너 남자니까 공룡 좋아해, 너 남자니까 싸움놀이 해야 돼, 이런 거를 안 가르쳐요. 맞습니다. 어떤 부모도 이 시대에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정말 거의 없어요. 네. 그런데 불구하고 한 4살이 되면 어느 순간 자동차를 손에서 안 놓기 시작하고, 맞아요. 네. 그리고 공룡을 엄마가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 공룡에 끌리는 그들을 보면서 그때 이제 우리가 처음 느끼게 돼요. 아, 내가 사람을 만들 수 없구나. 정말 공감합니다. 초공감. 그죠? 막 무슨 꽃무늬 있는 거 입혀보고 막 아기 때 막 그리고 막 인형 사줘보고 그러는데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눈에. 그걸 뚫고 그냥 보더라고요. 반대편에 있는 자동차를 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인간이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썸띵? 그게 아이들에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되게 많이 느끼면서, 사실 저희 교육과는 그러니까 남자아이에 국한된 건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사실 쉽게 말하면 아이는 키우는 대로 자라지 않는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더 쿨한 거야 이러면서 네. 남자아이도 분홍색 좋아하게 만들겠어 이거 자체가 네. 가끔은 우리가 그게 쿨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시대상에 갇혀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도 한번 돌아봐야지만 훨씬 더 균형이 잡힌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안에서 어떤 남자애들은 조금 더 여성적인 특질을 갖고 타고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건 절대 잘못된 게 아니고 학자들은 이런 친구들을 갖고 진화된 인류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네. 항상 유전자가 그렇게 항상 똑같이 가진 않고 한 이렇게 몇 프로는 이렇게 새로운 특질을 보여주기는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또 하나의 기질이라고 보고 그것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이 아이가 남자인데 여자의 기질이 보인다 그러면 그거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보편적인 특질을 10명 중에 한 8명 정도의 남자애들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길러진 게 아니라 그들은 자동차를 좋아할 수 있다라는 거 싸움놀이를 좋아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 못하고 아이를 바라보면 네. 어느 순간 문제야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미술을 하는 분들이 네. 미술을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네. 여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와중에서 남자 아이들을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하신 건 언제예요? 그때 이제 이유를 물어봤더니 여자아이 어머님들이 남자 선생님 터치하는 거 싫어해요 그러더라고요. 또 이해를 아주 못할 얘기도 또 아니긴 한데. 그렇죠. 네. 저도 딸 키우는 입장에서 어떤 느낌인 줄 압니다. 근데 이제 그때 오기가 좀 생기더라고. 그래서 남자는 교육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야? 남자도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보여줄게 하다가 이런 식이면 아예 남자애만 가르쳐? 이렇게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오기에 가까운 발상이었죠. 네, 전 그 남자 아이들이 오기 부리는 것 같아요. 남자아이만 가르치겠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그리고 제가 명함을 파는 것도 다 저는 그냥 사업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하나의 스몰 프로젝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거를 그냥 엄청 거대하게 생각한 게 아니고요. 나중엔 커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되게 재미난 프로젝트를 해보자. 내가 의미 있는 걸 해보자. 내가 생각한 거를 한번 일종의 나의 자아 실현을 해보자. 내 생각으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쳐보자라는 생각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교육관에 영향을 줬던 저의 선생님들도 계세요. 제가 되게 존경하는 교수님들이 계셨어요. 이제 그분들에게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고요. 이제 그분을 흉내내고 싶었던 마음도 사실 있어요.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에 계신데 제가 네. 정말 존경하는 교수님이었어요. 교수님들이 10명 중에 8명이 저를 싫어하셨다면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이라는 것은 전통을 깨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졸업 작품이 그러니까 매년 달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디자인은 계승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수님 수업을 들어가면 교수님 스타일을 이렇게 서치하고 찾아서 클라이언트처럼 대해야 되는 게 되게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무형문화재 느낌으로 접근하는군요. 그 디자인을. 그러니까 거의 작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클라이언트를 만족시키려면 너 에고를 버려야 되를 딱 배울 때 그때 이제 제가 어린 마음에 난 보여주고 싶어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이랑 부딪혔는데 거기서 받아줬던 분이 계신 거예요. 이제 그분한테 제가 정말 많이 배웠죠. 원래 아이들을 좀 많이 좋아하셨습니까? 저요? 네. 원래 애들은 좀 좋아했어요. 잘 놀아줬고 네. 약간 천성적으로 제가 사실 약간 애 같아요. 저희 팀원들은 아이들 제가 정신연령이 살짝 조금 낮을 때가 있어요. 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요? 이게 사실 아들 우월주의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오해를 받고 고초를 겪으신 적도 있지 않으세요? 있죠. 네. 네. 고초를 겪고 기사에도 실리고 6,000번 리트윗 당하면서 욕을 먹은 적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이게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있는 것이다. 저를 오해하시는 분들은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저는 또 이제 다 모두가 다 그냥 아는 내용만 얘기할 수는 없고 사회가 또 한 걸음 진전되려면 사람들이 다소 못 받아들이는 얘기도 주장도 신선하게 한번 하는 사람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 역할을 사회에서 담당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많은 어린이들을 만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혹시 기억에 남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너무 많아서
제가 되게 그러니까 초보 교사의 시절에 만났던 친구인데요. 교육자들도 아이들 교육하다 보면 어떤 때는 이 아이가 나랑 닮은 구석이 있죠. 그러면 마음이 확 갈 때가 있어요. 사람인데 뭐 별 수 있나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편애하면 안 되지만 특정 어떤 아이를 좋아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 아이를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내 마음에 깊은 의미가 있는 친구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시도를 했는데 그게 너무 케미가 잘 맞아서 눈빛만 봐도 막 서로 이 연결이 되게 짜릿하게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학부모님들이 눈으로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어머님의 의견에 의해서 이제 갑자기 헤어지게 됐어요. 근데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네. 이제 지금도 이제 아이들이랑 헤어질 때 좀 서운하지만 그때는 되게 많이 서운했어요. 근데 그렇게 아이랑 헤어지고 나서 이제 한 달 정도 있다가 아이가 어느 날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심쿵하더라고요. 너 왜 왔니? 딱 그랬는데 걔가 딱 들어오자마자 선생님 근데 이거 폰보드 어디서 사요? 그 친구는 그럼 그 폰보트에서 어디서 샀는지만 알고 갔나요? 갔어요. 그리고 베란다에서 열심히 네, 저랑 했던 수업을 자기 스스로 하고 있다는 얘기 듣고 잘하고 있다. 네. 그 폰보드는 어떻게 발견하신 거예요? 이게 아이들 교육에 쓰면 좋다 이런 것을요? 폰보드요? 아니 폰보드만 이용하지는 않고요. 네. 얼마 전에는 회식을 갔는데 파스타 집이었는데 인테리어로 와인 뚜껑이 되게 모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선생님들 같이 갔어요. 네. 그랬더니 한 선생님이 그 주인분한테 저희 혹시 이거 가져가도 되나요? 저희도 약간 그래요. 그거 만들기 약간 직업병이 있어요. 그래서 네. 모든 아이들이 갖다 붙일 수만 있겠다 싶으면은 다 도입해가지고 뭐 네. 팩컴퓨터 막 분리수거장도 엄청 헤매이고 다닌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제는 안 줘요. 근데 매월 재료를 바꿔요. 계속 고착되지 않게끔 매월 새로운 재료를 갖다가 찾아가지고 오늘 이번 달은 이 재료인데 이거 갖고 뭘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재료를 시도합니다. 네.